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25일이니까요. 오늘은 11월 20 아닙니까? 이제 5일 후면 이재명의 구속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구속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뭐 불체포 특권 때문에 불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TV를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을 해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법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한테 주어진 특권은 불체포 특권이에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체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만 체포할 수 있다는 하나의 특권. 그러니까 조건부 체포 권한.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한테 준 거는 아예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불체포라고 돼 있잖아요. 불구속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 하거나 내지는 검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에다가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준 거예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근데 유죄가 났습니다. 판결을 해봤더니 충분히 피고인의 얘기도 듣고 변호인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검찰 측의 얘기도 듣고 공개된 법정에서 3자 대면을 통해서 따져봤더니 이거는 구속사유야.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하면서 증거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구속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거는 당연히 판사가 결정해서 구속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을 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체포를 할 때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지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났을 때는 당연히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재범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바로 그냥 구속을 못합니까? 충분히 법정 구속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그거는 법원의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한테 재량권이 있다. 따라서 이재명이 100% 법정 구속돼야 된다. 법정 구속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판사의 권한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정 구속이 가능한 것이지 이론상 법정 구속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법조인들도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불분동서, 동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의원한테는 두 가지 헌법상의 특권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아무 때나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회기 중에만 그런 겁니다. 회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열렸는데 그런데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갑자기 잡아다가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국회가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지 못한다는 일종의 조건부 체포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 또 하나가 이제 면책특권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 국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말이죠. 민사 책임은 또 물어요. 아무리 국회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만 그리고 표결에 대해서만 면책을 해주는 거고 그것도 형사적 면책을 해주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민사적 면책까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국회의원에 주어진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사기관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함부로 잡아다가 국회를 다 잡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잖아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준 하나의 권리이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해서 그래서 구속사유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구속을 시켰다,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속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체포할 때 그것만 일단 국회의 동의를 받고 와, 그래야 내가 영장을 내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때도 순서를 보세요. 일단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죠. 그럼 어디를 거칩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요? 국회로 가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아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누가 해요? 법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판단권자는 법원이지 국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유죄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이걸 구속할 필요가 있어. 근데 최종 판단을 국회한테 주면은, 그럼 국회에서 걔 구속시키지 마, 그러면 법원이 구속 못 시키면 얘가 만약에 나가서 재범을 범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가 증거를 인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구속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확정 판결 전이라도 구속을 시키는 이유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신병 확보. 또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인 거예요. 즉 도주의 우려 때문이고,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고, 재범의 우려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구속시키는 사유가, 자, 도주할까 봐 그렇다는 거야? 그럼 도주 여부를 누가 마지막에 결정합니까? 법원이 결정하지, 그걸 국회가 결정합니까?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 여부를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그걸 법원이 결정하지, 그걸 갖다가 국회가 결정합니까? 다시 말해서 최종 판단권자는 법원이고, 국회는 거쳐오는 곳이지 국회가 최종 판단권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죄 판결이 난 경우 1심에서 말이죠, 얼마든지 법정 구속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무슨 체포 동의안이 어떻고, 뭐 체포 동의안에는 이게 구속 동의안이 하지 않느냐, 또 뭐 회기가 끝나지 않았느냐, 회기가 바뀌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저번에 이제 유창훈이 기각시킬 때 그때는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건데, 지금은 22대 국회니까 지금 다시 체포동의안을 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기가 바뀌었네.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어차피 유창훈이가 그때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제 끝난 것이고, 다시 만약에 또 이재명을 구속시키려면은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전부 다 뻘소리고, 정말로 이렇게 개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도 모르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권자가 국회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특히 법조인을 지냈다는 사람들마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합니다. 물론 제 말은 무조건 법정 구속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김동연 판사가 이제 결정할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지, 그것이 구속시킬 때, 법원에서 구속시킬 때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그때도 무슨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강신업 TV 많이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강신업 TV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공유 많이 해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